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성한북스에서 펴낸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MBN TV 프로그램 알약방, 알면 약이 되는 방송과 임성훈의 스타 유전자 엑스파일을 통해 국민건강주치의로 잘 알려져 있죠. 저자는 뇌졸중은 노인이 되면 당연히 맞는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뇌졸중에 대한 이해부터 진실과 오해, 전조증상,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과 운동, 뇌졸중 치료와 재활까지 알기 쉬운 용어로 꼼꼼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존한다 하더라도 신체마비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에 대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해야 한다. 예로부터 식은 약을 넘어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다. 한의학에서는 의식동원이라고 하여 의학과 음식은 같은 뿌리라고 보았다. 음식만 잘 먹어도 뇌를 비롯한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은 뇌졸중 등 뇌질환의 위험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필자가 환자에게 뇌졸중 처방을 내릴 때는 약물 처방만을 내리지는 않는다. 아마도 필자를 제외한 다른 의사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약물 처방은 차후에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약물이 아닌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이다. 약물만 처방해서 예방 치료하는 환자보다 식습관을 비롯해 기존의 일상을 탈바꿈하며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가 훨씬 좋은 경과를 보였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에 맞는 식습관이 존재한다. 그 사람이 체질에 맞으며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뇌졸중을 이겨낼 수 있다.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은 뇌의 노화를 늦춘다는 말과도 같으며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뇌졸중은 고위험 요인들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조절이 가능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나이와 성별 등은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나이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을 거스른다는 말은 아니며 적어도 뇌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만들 수 있고 그 역할을 음식과 건강한 식습관이 책임진다는 의미다.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뇌의 노화는 최대한 뒤늦게 다가와 뇌졸중과 일정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식품. 뇌졸중은 단일 인자에 의한 질환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이 총체적 질환에 가깝다. 그렇기에 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진 않는다. 그러나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뇌졸중 예방과 회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시중에 알려진 뇌졸중 예방 식품만 해도 100여 가지에 가깝지만 고민 끝에 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1. 검정콩. 콩은 한자어로 대두라고 한다. 열매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약콩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검정색은 콩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된다. 콩팥의 기운이란 호르몬의 작용과 허리 허한 것을 돕는 보혈 작용과 관련이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몸에는 오장육부에 적이 쌓여 있는데 적이 쌓이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때 적을 흩어주는 효능을 하는 것이 검정콩이다. 식료 본처에는 중풍으로 입을 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구안화사와 반신불수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흑두를 매우 뜨겁게 볶고 이것을 술에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3번씩 마신다. 이것을 두림주라고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각종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노화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고도 하는 만큼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인다. 2. 버섯. 버섯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막는다. 버섯에는 면역 증강 작용을 가진 베타글루칸이 많아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면역력을 높인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욱 효과가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잎새버섯을 권장한다. 동의보감에서는 표고를 마고라 하며 성질이 평하여 차고 따뜻함의 중간이며 맛은 달며 독이 없다고 했다. 신을 즐겁게 하고 위를 열어주며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했다. 송이버섯은 솔기운을 받으면서 돋는 것으로 버섯 가운데 제일이라 평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 특히 햇볕에 말린 송이버섯은 비타민 D 덩어리라 할 만큼 영양분이 많아 면역력을 키운다. 잎새버섯은 대중이 잘 모르는 버섯인데 필자는 향은 송이요, 맛은 잎새라고 자평한다. 베타글루칸 함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송이버섯의 약 2배로 알려져 있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키고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3. 마늘.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 중 하나인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강한 냄새를 제어하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라고도 불린다. 마늘은 보양 효과가 뛰어나게 높으며 항균작용, 항암작용, 소염작용이 뛰어나다. 마늘은 한의학의 기미론에서 신원한 약성이 있어서 한과 습을 없애주고 육류를 소화하는 힘이 크다. 중국이 상민회가 편찬한 항암 본초에는 마늘 추출액이 생쥐 복수암, 유선암, 간암 등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비율이 무려 70에서 80%가 된다고 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4. 배.
배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높다. 식이섬유가 많아 서양식 식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 유방암, 비만 관련 암 등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관지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없애준다. 동의보감에는 배를 두고 몸속의 열과 독소를 없애주고 딱딱하게 굳은 종기와 종양의 소인을 제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배는 열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 열병으로 진액이 손상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일으킬 때와 소갈증의 갈증을 멈추게 한다. 위장에 열이 쌓여 생긴 변비 증상에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또한 한의학에서 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어혈과 비정상적인 체액을 뜻하는 담음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나라의 맹선이 편찬한 식료 본처에는 중풍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배를 짓지어 즙을 내어 자주 먹인다고 되어 있다. 배는 자체적으로 서늘한 성질을 가지므로 몸이 찬 사람이나 폐나 위장 점막의 건조함을 개선시키려면 배를 찌거나 데쳐 먹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자연산 돌배에는 재배하는 배의 3배에서 5배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5. 토마토. 유럽에는 토마토가 익는 계절에는 의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다. 즉, 토마토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나므로 의사가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플로보노이드, 루틴, 케르세틴 등이 풍부하다. 특히 라이코펜은 천연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가 된다. 이로 인해 뇌로 향하는 혈관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며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거나 더위를 먹어 속이 답답하면서 열이 날 때 토마토가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간병 등에도 효과를 보인다. 단 토마토는 성질이 차서 몸이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여성, 비위가 찬 사람에게는 잘 권하지 않는다. 6. 참깨. 한의학에서 참깨는 흑지마, 호마 등으로 불린다. 참깨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오장을 촉촉하게 하며 심장을 강화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참깨에는 리놀렌산, 리놀레이산, 세사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피부 점막의 회복을 돕는다. 그 중에서도 세사민은 혈관 이완과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춰 혈압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체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참깨의 효능을 빗대어 효마자라고도 하는데 노부모에게 참깨를 드리면 효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수천 가지 약재와 식품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참깨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으면 항산화력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참깨보다 참깨를 가공하여 만든 참기름의 세사미놀 함량이 더욱 풍부하다. 미국 고혈압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게 참기름의 효능이 있다고 밝혀져 있다. 고혈압 환자가 매일 참기름 35g을 섭취한 결과
최고 혈압이 166에서 134로 최저 혈압은 101에서 84.6으로 떨어졌다. 7. 양파. 양파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건강에서 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는 피를 맑게 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양파에는 알리신, 케르세틴, 페코친,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은데 이들은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에 60배가량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 발병률이 낮은 원인으로 양파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양파의 풍부한 아미노산은 몸속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며 섬유질이 많아 장 속의 유익한 박테리아 증식을 돕는다. 양파를 두고 식료 근처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기록이 있다. 양파를 가열하면 유아프로필이라는 성분은 줄어들지만 가열 정도에 따라 트리슬피드와 세피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해서 이들 성분이 혈압을 내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